자, 정부가 이렇게 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우리 방역 당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 저희가 매일 하고 있거든요. 화면 보시죠. 자,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능력 자랑할 거 못 되고 한국보다 홍콩이 훨씬 낫다. 네, 이런 얘기 있고요. 두 번째, 하루 확진자가 50명 미만이면 병사들, 장병들의 외출, 외박을 허가한다. 네. 다음, 이제 와서 외국인을 막겠다는 우리 정부.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뺐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가 오늘 자주 등장하네요.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를 만들었다. 네. 음모론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 방역당국이 매우 잘 해내고 있다, 슬기롭게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라 타화타찬입니다. 그런데 이걸 흔들어 보려는 가짜뉴스 정말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진단 능력을 깎아내리는 건데요. 자, 김 평론가님,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한 극우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이 극우 유튜브 채널은 가짜뉴스의 온상이기도 한 곳이고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총선 후보의 막말을 확대 또 생산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유튜브 채널에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자기 아내가 홍콩에서 이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이제 뭔가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는데 말이지 이런 식의 주장인데 첫째, 대한민국보다 홍콩이 훨씬 더 정교하게 진단을 하더라. 그러니까 한국의 방역 능력, 방역 기술 자랑할 게 못 된다. 이 얘기가 하나고 두 번째가 돈도 홍콩은 훨씬 싸게 하더라. 우리나라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꼼꼼하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한 팩트 체크 전문 매체에서 했는데요. 첫 번째, 홍콩에서 그 시료 채취를 4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기도에서 하고 하계도에서 하고 그리고 혈액과 소변 이렇게 4가지를 한다. 그러니까 더욱더 정확하다. 예.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4개의 그 시료를 갖다 채취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혈액이나 소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요한 경우에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7살 미성년자 환자가 갑자기 사망했었을 때 사망 이후에 마지막에 그 병원에서 채취했던 소변에서 뭔가 양성 비슷한 상황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변도 채취를 합니다. 혈액도 채취를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런 채취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면 굳이 채취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정확한 게 상기도와 하기도의 그 분비물이 가장 정확한 그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증폭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 키트와 그리고 정확한 해석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과학인데 홍콩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의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에 그 처리 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세칭 달인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달인들이 해석하는 게 정확할까요? 아니면 뭐 하루에 몇 명 보지도 않는 홍콩이 더 정확할까요? 이거는 그냥 상식을 탑재했으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굳이 깎아내리는 거죠. 그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까지도 동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가도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냥 가서 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도 3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홍콩에서요. 아무런 의심 증상이 없는데 간다. 그러면 세칭 우리들이 말하는 선별 진료소에서는 절대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비를 낸다고 민영 병원, 민간 병원, 거기는 민영화된 병원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서 내는 돈에 대략 뭐 2배 이상을 내야지만 겨우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냈다는 3만 원은 뭐냐? 이분들은 그 영수증에 진단비와 진료비도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코로나 창궐지에서 왔는데 당연히 여행 그 경력이 의심 환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에서 오면 당연히 이 검진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준 겁니다. 네. 3만 원은 그냥 진료비예요. 그 무료로 하더라도 여기 보면 혈액도 채취해야 되고 그 해야 되는 비용들 있잖아요. 네네. 검사비. 그 비용, 네. 그거는 진료비라고 들어가죠. 그렇죠, 보통. 그렇죠. 검사에 들어가는 어떤 예, 노동력이라든지 예. 기계를 쓴 돈을 받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진단에 들어가는 비용과 네. 거기에 부수적인 진료비, 뭐 기계를 사용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진료비를 구분해서 청구를 했을 텐데 그걸 확인을 안 해보신 것 같고요. 네. 이게 구분되지 않았다고 하면 홍콩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의료비를 청구할 때도 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예. 반박을 해주셨는데 세밀하게 반박 잘 해주셨고요. 이해가 잘 되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이 진단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홍콩이 또 굉장히 진단을 잘하고 있더라. 그럼 둘 다 잘하는 거면 되죠. 예. 홍콩이 잘하기 때문에 한국은 못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이 가짜 뉴스의 의도성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 홍콩 깎아내릴 이유 없습니다. 네, 홍콩 잘하면 좋고요. 저희도 잘하면 좋습니다. 예, 조금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의사가 나와서 진료를 할 경우에 의사의 진료비를 책정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건 노동력에 해당하는 비용. 그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 180달러인데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엑스레이도 찍었네요. 그 엑스레이가 120달러. 그래서 총 300달러를 진료비로 낸 거예요. 네. 진료비와 엑스레이 검사비로.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 이렇게 여행력이 의심돼 가지고 무료로 받을 때 의사가 직접 치료 채취하고 다 해도 의사 진료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죠. 그냥 제로입니다. 네, 예. 무료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네. 180달러가 더 싼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그냥 홍콩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 네. 굳이 이렇게 정부도 믿지 못하겠고 뭐 온갖 조작과 음모로 가득한 그런 한국에서 굳이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같은 분께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예. 네. 이 모든 것들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모든 내용을 다 확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우리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콩은 혈청 검사에 소변 검사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검체를 네. 채취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코에서 검체 채취만 하는 방식이라 여러 가지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냐 이 얘기 어떻습니까, 교수님? 맞지 않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형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호흡기 검체에서 진단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호흡기 검체는 크게 상기도 검체하고 하기도 검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의 감염 양상이 그 증상이 처음 시작된 초반에는 굉장히 상기도 쪽에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상기도 검체, 코에서 채취하는 검체만을 검사를 하고요.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폐렴 형식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폐에서 나오는 검체도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기도하고 폐렴 검체 두 가지를 다 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그 혈청 검사하고 소변 검사가 남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왜 국내에서 하지 않냐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2주쯤 전에 나온 논문에서 그 이런 각각의 검체에 따른 양성률을 보고한 논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 논문을 보시면은 혈액 307개를 검사했는데 그 중에 코로나19가 나온 게 3개입니다. 1%. 그리고 유검체 같은 경우에는 72개를 검사를 했는데 양성 나온 게 없습니다.
즉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검체들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건 오히려 자원의 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한 경우에 필요하다면 해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환자의 진찰에서는 저희는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검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생성되고 유포되는 공간. 요즘은 누가 뭐래도 유튜브죠.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된 그런 악의적이지만 그럴듯한 가짜 뉴스. 저희도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내서 팩트 체크를 하고 바로잡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활발하게 생산되고 유포되는 그런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 또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김 기자님? 제가 사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인데요. 네. 우선은 왜 허위 정보가 이렇게 많이 유포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유튜브라는 환경의 특성을 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미디어와는 다르게 개인 맞춤형으로 알고리즘으로 이제 콘텐츠를 소비를 하게 하잖아요. 네. 실제로 유튜브에서 일을 했던 엔지니어가 영국 가디언지에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유튜브는 절대 민주주의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하하. 점점 더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상을 더 많이 봐야 광고를 더 많이 보고 그래야 유튜버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을 추천하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를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수정하자라고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었다라고 폭로한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 알고리즘을 쉽게 얘기해서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유튜브가요, 자기가 알아서 가짜 뉴스를 다 모아서 나에게 긁어다 보여줍니다. 그렇죠. 저절로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고 그 AI 기능이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한번 보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 기능을 역으로 이용한 게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미국에 있는 테러리즘 세력들, 그러니까 테러를 이제 선동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부러 유튜브 영상을 단계별로 제작합니다. 네. 1, 2, 3단계는 입문 영상. 네. 세상에 이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조금씩 꼬드기다가 1, 2, 3단계 영상을 본 사람은 4, 5, 6단계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아하. 점점 더 강한 선동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역으로 이용한 건데 과연 유튜브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데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의 역할이 있을 거고 법적인 처벌의 역할이 있을 거고 시민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네. 유튜브는 우선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조금 다른데요. 미국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그런 극우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도 만들고 팟캐스트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분의 계정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기자들이 왜 이거 계정을 그대로 냅두냐 지적을 해도 이제 수익 제한 조치를 일부 할 뿐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는 법 체계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는 게 미국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혐오 발언이나 증오 범죄라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엄하게 처벌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스스로 해야 되는 역할은 일단은 사실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윽튜브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여성 차별적이고 그런 좀 선동적인 발언을 하는 채널을 삭제한 전례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거론되는 그런 정치적인 많은 유튜브 채널에도 좀 더 과감하게 유튜브 스스로 일단은 나설 상황이 있고요. 유튜브가 못하면 이제 법적인 수단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떠올리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사실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위헌 결정을 받은 배경을 보면 이제 공인에 대해서 여의 사실을 유포할 때 과연 이게 좀 의도성이나 이런 게 입증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아까 혐오 표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요즘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한대가 아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그런 혐오 표현들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튜브와 좀 법적 처벌, 좀 법적 개정의 움직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민의 역할인데 사실 아무리 콘텐츠에 대해서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막아도 등장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막으면 이제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등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규제를 하는 게 그들에게는 투사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법이 있냐면 법무부에서 단속을 까다롭게 하니까 의혹 제기의 톤을 좀 바꿉니다. 대통령의 침해가 아니라
대통령이 침해라는 의혹이 있대. 대통령이 침해라는 기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인용만 하는 거야라는 네. 식으로 굉장히 법적인 처벌을 피해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근본적으로 길러야 되는 거는 시민들이 이제 신뢰도가 높은 정보, 낮은 정보, 가짜 뉴스를 좀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사실 지금 국회에 신경민 의원, 박광원 의원,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선진국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어떤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 논의가 21대 국회에서는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제반 사항들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정말로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가짜 뉴스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인데요. 군 장병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확진자가 50명 이하가 되면 군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군 장병 여러분께는 우리가 죄송한 결과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팩트는 팩트니까요. 예. 확인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사례도 어떤 면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보여주는 사례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한 인터넷 카페, 주로 이 인터넷 카페에는 누가 모이냐면 이제 흔히 그 곰순이들이라고 하죠.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는 여성들. 그래서 네. 곰순이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네, 그들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네. 영해 외출, 외박 등 출타 제한이 해제되려면 일별 확진자가 5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하고 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주일 단위로 출타 제한 해제가 밀린대요라고 자기 남자친구가 말한 것을 옮긴 글이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서로가 좋은 정보라고 그러면서 막 뭐 퍼나르기도 하고 또 읽어보라고도 하고 곰순 씨들이 서로가 이렇게 이제 알렸겠죠. 이걸 근데 그 정도에서만 끝났으면 아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고 끝났을 겁니다. 네. 이거를 인터넷 매체가 소개를 합니다. 아이고, 네. 이러면서 이거는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거기서 확대 재생산이 예. 시작이 되죠. 네.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올리는 것이 근데 무슨 신문의 형식을 취한 거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걸로 인터넷 뉴스팀 이렇게 네. 달아가지고 나가니까 기사라고 생각하고 확인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0명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왜 우리 오빠만 못 나오는 거냐? 아하. 이런 왜 우리 아들만 못 나오는 거냐? 이런 항의가 네.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사가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이런 50명 미만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가 고강도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군이 어떻게 더 먼저 그럼요. 외출 제한을 풀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럼요. 네. 50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만든 적도 없고 그런 기준을 제시한 적도 없고 장병들한테 고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50명 미만이라는 얘기를 미루어 지금 짐작해 보면 이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브리핑 중에 네. 이 50명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게 어떤 지표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기자가 그럴 때 대답한 적이 있어요. 50명 미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의료 시스템과 방역 상황 그리고 병상 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라면은 네.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생활 방역으로 옮아가는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자의적으로 아마 누군가가 해석을 해서 그 아마 상관 중에 한 분이겠죠.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장병들이 하도 뭐 코로나 블루에 힘들어하니까 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군대도 그럼 50명 미만이 유지가 되면 나갈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네. 추정은 해봅니다. 하지만 이건 추정입니다. 예, 이건 네. 다 근데 선의의 그런 어떤 위로들이지 이게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선의의 네. 위로와 보도를 통한 사실은 분류가 돼야 되는데 인터넷 매체들은 그걸 분류하지 않고 보도의 형식을 띄워서 그것을 오픈을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따옴표를 친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매체들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일별 확진자가 50명 미만이면 장병들의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그런 발표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확진자가 50명 안팎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지금 며칠째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중간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심리적 긴장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현 시점에서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해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제 여기까지 감소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1, 2주 뒤에는 훨씬 더 많은 환자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이미 싱가포르 같은 데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미 학교를 개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소홀해진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가 굉장히 많은 환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드시더라도 당분간만은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중해서 시행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벗을 때가 아니고요. 마스크의 끈을 더 조일 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막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비자 면제 잠정 중단 이런 조치들을 발표를 했죠. 그러자 이제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금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가 이제 외국인을 이제 막겠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제외를 했다. 이런 정보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법무부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고자, 그러니까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사적 면제와 무사적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비자 입국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과 또 기존에 있는 비자를 효력을 중지하는 내용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빠졌다는 말이 언뜻 보면 일리는 있거든요. 근데 맥락을 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그렇죠. 첫 번째로 중국은 이미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미 그렇게 돼 있고 또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자가 있어야만 왕래가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비자가 없어도 되는 혜택을 없앨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중단을 했던 측면이고 그리고 무비자 입국과 별개로 기존에 있는 비자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부분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라고 보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왜 이게 예외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한쪽에서 요구를 하면 상대 쪽에서 그에 맞대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차단하고 있지 않은 국가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비교적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데 왜 혜택을 주느냐라는 물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사 저도 봤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와서 외국인 막겠다는 정부. 미중은 뺐다. 이상하게 요즘 제목만 봐도 어떤 매체인지 감이 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와서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미리 왜 외국인들을 막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굉장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문구죠. 이제 와서가. 자, 이런 언론 보도를 내놓는 매체들은 글쎄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미리 모든 문을 걸어 잠근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취재를 안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중국을 집어넣은 게 아주 괘씸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들은 총선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혐오를 지속적으로 유포를 하려고 그 의도 하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사에 제목으로 중국을 집어넣고 심지어 어떤 후보는 그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남한 총통입니까? 이런 얘기를 막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던 말인데 그 맥락 안에 있는 거죠. 지금 부끄러워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외교부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의 국격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나라 입국 금지를 시킨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게 우리
그 나라를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냥 부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번에 보면은 이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줄 서 있지 않습니까? 121개국이 서로가 가져가겠다고 전화를 갖다 막 하고 있어요. 대통령께 친한 척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이전에 그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였느냐. 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 교민들을 자발적으로 돌려보내 줬느냐. 이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모로코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갖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100명은 비행기에 잘 태우고 올 수가 없는데 그래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진단키트를 실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당연한 일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그런 정부를 왜 이렇게 헐뜯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기사 제목에서요. 이제 와서라든지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와중에. 네,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왜 이런 기사를 썼지 하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만큼이나 우려하는 것,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인포데믹, 바로 거짓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유행병처럼 퍼지는 현상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현재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이 음모론인데요. 이 교수님, 음모론이 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왜 위험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가장 큰 음모론은 이게 코로나19가 생물무기라는 주장인데요. 네. 이게 그 미국에서 이제 처음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데가 우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한시 외곽 쪽에 보시면은 중국 정부의 그 생물안전등급 4등급에 해당되어지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죠. 예, 그래서 혹시 거기서 나온 바이러스가 유출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인터넷에서 일각에 퍼지면서 이제 미국 그 상원 의원이 한번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본인은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오히려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양국 간의 설전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여러 국가가 또 다시 또 참전을 해서 거의 지금 뭐 베네수엘라,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데에서 지금 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미생물학적인 특성을 보시게 되면 이미 코로나19와 많은 유전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2015년, 2017년에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바이러스 중에 일부는 거의 한 80%에서 한 7% 정도에 이르는 유전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라고 부르는 바이러스는 이미 과학적으로는 재조합된 바이러스는 아니다라고 논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설 자체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근거가 없는 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조금 전에 여러 번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빌 게이츠가 제약회사를 대신해서 코로나19를 만들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재산을 벌었는데 그 재산을 이용을 해서 자선 단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재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자선단체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저개발 국가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결핵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결핵을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엑스퍼트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빌 게이츠가 만든 재단에서 후원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장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약 가격을 그 저개발 국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선진국하고 차등해서 받습니다. 선진국은 되게 많은 비용을 받는데 저개발 국가는 굉장히 적은 비용만 받고 그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네. 좀 근거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굉장히 그 위중한 상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음모론은 불러일으키기는 쉽지만 이런 음모론을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대응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코로나19를 또 전파시키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음모론은 좀 앞으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참 요즘 의문의 일패를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요. 빌 게이츠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모론 퍼뜨리는 분들이요.